풍신의 사주 이야기, 오늘은 유인나씨 사주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3살짜리 딸의 응원 메시지 먼저 듣고 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네,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요. 자, 유인나씨 사주, 이 사진 참 유인나씨를 유명하게 했던 사진이죠. 네, 유인나씨 사주 들어가겠습니다. 유인나씨 사주는 임술년 개띠해에 태어났고요. 을사월이라고 해서 여름철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기미일주로 태어났는데 4월의 기토는 개수, 병화 이런 걸 보면 귀해진다라고 하는데요. 이 귀하다라는 것은 공직에 나서거나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직업군 이런 데에서 뭐 명예, 직급 이런 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뜻하거든요. 근데 연예인은 아직까지 그런 정도의 직업군은 아닌가 봐요. 일단은 연예인들 보면 그런 그 계절에 필요한 것들 이런 걸 갖춘 사람들을 많이 못 보거든요. 그래서 연예인들은 이런 게 없어도 된다. 일단 4월의 기토라는 것은 정인격입니다. 정인이라고 하는 격은 좀 품이 있고 우아하고 공정한 그런 것을 좋아하는 격이거든요. 그래서 성격이 좀 선비 같고 안방마님이라고 해서 양반집 딸 뭐 이런 식으로 같은 품이 있는 그런 격이 정인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선생님처럼 조곤조곤 설명하듯이 누군가를 가르치듯이 얘기하는 경우가 많고요. 학식이 좀 있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주에서 이제 이렇게 임술년 하고 있을 때 보통 임술년 띠가 이제 백호지이기도 하고 이렇게 화계지이기도 하거든요. 백호지에 있다라는 것은 이 술 중에 가장 약한 부분이 건드러질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뜻해요. 15세 이전에 술 중에 신금이 제일 약하거든요. 그리고 천간에 임수가 약해요. 이 임수는 재성인이 아버지를 뜻하는 거고 신금은 할머니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15세 이전에 아버지나 할머니가 좀 다치거나 그런 적이 있었느냐 또는 할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셨냐 이런 것을 얘기를 하기도 하는 거고요. 을사하고 있는데 을목이 욕지에 앉아 있거든요. 욕지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좀 고생을 많이 한다라는 의미예요. 이 월상은 결혼 전에는 아버지를 뜻하거든요. 그러면 아버지가 고생을 좀 많이 하셨습니다 하는 것을 뜻하겠죠. 사술이 기문이네요. 이것은 이제 기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기문이라고 하는 것은 일이 지연되는 것, 꼬이는 것을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성격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흔히 무당들이나 점쟁이 또는 상담가 등에서 잘 보이는 것이 기문이에요. 그래서 성격적인 측면에서 신기가 있음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거든요. 촉이 좋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중에서 사술 기문이라고 하는 것은 선비살 그래요. 선비 같은 품성을 가졌습니다 그러는데 정인도 선비고 사술 기문도 선비고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고지식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약간 고지식한 성품이 있을 거다 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선비 그러면 대쪽 같은 품성을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대쪽 같은 품성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애정적인 측면에서는 좀 안 좋게 작용을 해요. 사술 기문 그랬잖아요. 겁재와 기문이 되었으니 친구같이 지내다 보니까 정들어서 사귀게 됩니다 하는 것을 뜻하는 거고요. 또는 같이 일하다 보면 정이 들어서 사귀어요. 그래서 이상형이 뚜렷하지 않은 것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대체적으로 간혹 그런 경우를 보기도 해요. 이 비겁의 기문이 들었다라고 했을 때 그 애정적인 성향에 있어서 그 이성보다는 동성하고 더 친한 경우들을 많이 봐요. 뭐 유인나 씨가 그런다는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좀 그런 면도 있다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기미일주로 태어났죠. 이렇게 되면 지지의 미토는 비견이기 때문에 친구같이 편한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애정적으로 보자면 정인 그랬으니 공정한 대우를 받고 싶어 하는 거고 합리적인 이유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누군가 다가올 때는 너무 성급하게 다가오기보다는 천천히 다가오는 것을 원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인나 씨하고 친해지려면 서두르면 안 되고요. 문자, 전화, 뭐 메일 뭐 이런 것들로 친해지고 나서 약간 그 신비감이
더해지고 나서 시간이 오래 들어서 만났는데 대화도 잘 통하고 통하는 게 있으시면 이제 사귀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좀 들이댄다거나 이러면 좀 좋지가 않겠죠. 대체적으로 인성은 이 자애심 이런 것들이 좀 강하기 때문에 남자를 만나는 데 있어서 조건을 따지거나 그러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약간의 동정심 이런 걸로 사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인이 정관을 못 보고 편관을 봤어요. 사주상으로 봤을 때 얘가 편관이거든요. 예. 정인은 정관을 봤을 때 내가 배운 것을 써먹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편관을 봤으니 적성과 진로가 다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뭔가 배웠는데 그걸 안 써먹고 다른 일 하기가 쉽다란 얘기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편관이라고 하는 것은 편관은 갑작스런 변화를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삶의 변화가 갑작스러운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천간의 모양새는 정제가 편관을 생하는 형태이거든요. 이것을 재생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재생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열심히 해서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주가 재생살이 되어 있다라는 것은 항상 건강관리를 해야 됩니다 하는 것을 뜻하기도 해요. 상 받으려고 했는데 아프거나 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서울대 합격했는데 오리엔테이션에서 술 먹고 죽었어요 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재생살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경우는 살이 약하기 때문에 재생살 정도는 아니고요. 이것을 제자약살이라고 얘기를 해요. 제자약살이라는 것은 약한 살을 재성이 키웠다라는 얘기인데 갑작스럽게 승진을 했어요 또는 갑작스럽게 유명해집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이 사주가 관이 좀 약한 형태거든요. 을목이 관인데 관은 유명세를 얘기를 해요. 관, 유명세, 인지도, 명예 이런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사주에서 관이 약하다라는 것은 관약 위에 것들이 없다라는 얘기이기도 해요. 근데 유명해졌죠.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인성이 있고 신강한데 관이 약하면 노력해도 잘 알아주지 않아요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노력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배우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애정적인 측면에서 재생살이라고 하는 것은 잘해주고 뺨 맞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 팔자가 좀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일단 이 관은 인성을 생하는 건데 저 편관은 인성을 생하지 않고 저 임수가 을목을 생하는 것은 을목은 화초인데요. 화초를 키울 때는 적절한 비가 내리고 그러면 참 좋거든요. 그래서 개수가 있었으면 참 남자한테 잘하고 남자도 내가 잘해준 것을 아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 을목이 임수를 봤어요. 임수는 뭐냐면 시냇물, 호수 이런 걸 얘기를 해요. 그러면 너무 과하죠. 화초한테 시냇물을 바로 이렇게 끌어다가 화초를 키우는 거거든요. 이러면 화초가 썩어요. 이 말은 나는 남자한테 아주 잘했어요. 근데 남자는 부담스럽다 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은 유인나 씨가 남자한테 잘했지만 남자는 부담스러워 힘들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을목이 기토를 본다라는 것은 화초가 넓은 들판을 만났으니 참 편해 보이는 여자였다라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정인격 그랬으니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좀 품이 있고 안정적인 것을 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보기에는 처음에는 되게 편한 여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만나보니까 너무 불편한 겁니다. 나한테 잘해주는데 너무 부담스럽게 잘해주는 것이고 그 임수로 을목을 키우려고 하는 성향, 그러니까 기토는 화초를 키우려고 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남자 잘 되라고 이것저것 조언하는데 이것이 잔소리로 들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인나 씨는 누군가를 사귈 때는 남자한테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적당히 알아서 잘 하겠지 하고 방치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유인나 씨랑 사귀려면 유인나 씨가 성품이 좀 선생님 같고 윗사람 같고 그래서 누군가를 가르치듯이 얘기를 하고 그러는 것을 다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연하를 만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누나처럼, 그렇잖아요. 엄마처럼 챙겨주다 보니.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철없는 남자라고도 예상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일지 배우자궁에 비견 이렇게 뒀다라는 것은 철없는 배우자가 아니라 그냥 친구 같은 배우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위중에 을목을 두고 있다라는 것은 30 중반 넘어가면 결혼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결혼에 대해서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죠. 일단은 사주가 이렇게 생겼고, 운의 흐름에서 2012년에 열애설이 한번 났거든요. 임수가 오고 진토가 왔는데요. 임수는 천간에서 재성을 얘기를 하고요. 진토는 겁재를 얘기를 합니다. 진중에 을목이 드러나서 만나는 것은 이 참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요. 이게 이제 진중에 있는 것들이 을목, 개수, 무토 이렇게 있거든요. 자, 그러면 육친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을목은 남자예요. 을목은 남자. 자, 무토는 경쟁자. 자, 개수는 남자의 엄마. 근데 무게가 이렇게 합했죠. 예, 무게가 합했다라는 것은 엄마가 좋아하는 경쟁자가 있는 남자 라고도 얘기를 해봅니다. 그래서 뭐 이게 이제 좀 뭐랄까요, 제가 자세히 모르는데 소설을 쓰고 있는 건데요. 임진년에 만난 거, 근데 임수는 재성, 그래서 이 인성을 극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인성이 극당했다라는 것은 착각했다라는 얘기거든요. 이 관계 제국인 착각, 자기 합리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남자가 나를 좋아하는 줄 알았다. 그리고 남자가 자기 주도적으로 어떤 일을 이끌어 갈 줄 알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진토에 있는 을목이 개수, 무토 봤는데 개수가 무토랑 합하고 있으니 그 남자의 엄마는 다른 여자를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연이 되기 어려운 남자를 만났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2012년에 이 유인나 씨가 열애설이 난 것에 대한 추론입니다. 추론이에요. 사주상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꼭 그런 거는 아니니까 너무 신경 쓰지는 마시고요. 올해 무술년이 왔네요. 무술. 참 일반인 같으면 이런 운 견디기 힘든 운이거든요. 왜냐면 무토는 겁재예요. 겁재 내 것을 뺏기는 해, 억울해지는 해 이러거든요. 겁재가 이렇게 강하게 기운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술토가 또 월령의 기문을 건들잖아요. 이렇게 되면 활동하는데 지장 있음, 꼬임, 원하는 대로 안됨, 이것을 상징을 하거든요. 그리고 술토가 미토도 형 했으니 관하고 남자가 드러나거나 명예가 드러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관, 남자 또는 명예, 이렇게 되는 건데요. 자, 보시면 일반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는 무토가 와서 임수를 극하면 탈재, 그래서 돈이 나가요. 억울하게 나가요. 억울하게 돈 나감, 내 것을 뺏김. 근데 여기 을목이 무토를 보면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손해보고 맘,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면 올해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돈이 나갔는데 더럽고 치사하니까 내가 포기하고 말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걸 얘기를 해요. 더군다나 직장인들 같은 경우 이런 식의 일이 잘 꼬이고 힘든 때란 얘기거든요. 월령도 형 맞았으니 내가 앉은 자리도 불편한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럼 인간사에 있어서 굉장히 복잡해지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손해보고 일을 해야 되는 시기,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올해 되게 힘든 해인데요. 뭐 별 말이 없네요. 신문이라든지 이런 데서 뜨지도 않고, 그러니 뭐 속사정은 알 수가 없겠고, 연예인은 그냥 딴 세계 사는 사람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좀 힘든 시기인데 일단은 힘든지는 모르겠고요. 내년은 기해년이 됐네요.
기해년의 기토는 비견을 얘기를 하고요. 비견은 동료, 친구, 내 것을 나눠 갖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비견이 운에서 왔을 때 좋게 쓰면 유산을 상속받기도 합니다. 근데 나쁘게 쓰면 생각해보고 내 것을 내줘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해수는 재성이네요. 재성은 내거 또는 건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재성이 을목을 생하지는 않아요. 관이라고 하는 명예를 생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봅시다. 해수가 와서 건드는 거, 예. 그리고 예, 그랬거든요. 예, 사화를 건드렸어요. 사화를 건드렸으면 사중에 경금이 튀어나와서 새로운 일을 벌려볼 수 있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제극인 했으니까 계약 실수, 이런 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해, 미가 합했으니까 동업, 투자, 이런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자, 동업, 투자, 계약 실수 연결하면 뭐예요? 네, 생각해보고 투자를 했는데 생각만큼 이득이 안 생겼습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년에 어떤 일 벌리거나 그러는 것은 좋지가 않고요. 대신 남자는 만나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올해 같은 시기에 만약에 남자를 만나면 무토라는 겁재가 달고 들어온 것이니까 내 것이 아닌 남자를 만나는 거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을 뜻하는 건데, 내년에 만나는 것은 아마 좀 만나가지고 2020년에 속도 위반 결혼이 가능하지 않을까를 예상해 볼 수 있는 조건이기도 해요. 그래서 내년에 가을 넘어서는 열애설이 터지면 참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고 어떤 계약이나 투자를 한다 그러면 손해를 볼 수 있는 시기가 내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운의 흐름을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 계속 재관 이렇게 흘러왔거든요. 재관 흘러왔는데 원국의 관이 약하다 보니 크게 유명해지는 그런 형태는 아니고요. 평관을 썼으니 어느 날 갑자기 유명해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40이 넘어서 이제 신축하고 운이 들어와요. 신강한데 억부운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면 격을 버리고 억부로 간다라는 것은 메인으로 가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마이너 버전. 그러니까 뭐 케이블이나 종편이나 라디오나 이런 데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볼 수는 있는데 메인으로 나가기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하는 것을 뜻하고, 한편으로는 억부는 가정적인 용도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자녀 키우는데, 이걸 고급스럽게 육아라고 하죠. 육아에 힘쓰겠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뭐 내년 내후년 정도의 속도 위반 결혼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사주죠. 어쨌든 사주 구성은 이렇게 생겼고요. 관이 약하니 노력에 비해서 성과가 잘 안 나는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너무 노출이 심한 것보다는 적당히 가릴 건 가리고 우아하게 보이는 모습이 오히려 이 사주한테는 좋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남자를 만나면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말고 적당히 잘해라 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유인나씨 사주풀이 오늘 좀 길게 얘기를 했는데요. 아무튼 이걸로 마무리 하겠고요. 자, 어쨌든 간에 대박 나시길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